임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해지되는 경우가 아니라 이렇게 기한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 이런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보시는 것처럼 사안에서 의뢰인은 전차인 그리고 A회사는 임차인.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관리자는 임대인의 지위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차인인 입점 상인이에요. 전차인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관계의 유효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면 전차인의 전대인과의 전대차 관계도 종료되는 것이에요. 즉 관리단과 A회사의 관계가 종료되면 A회사와 입점 상인, 전차인과의 전대차 관계도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차인은 원래 기간과 관련해서는 입점 상인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입점 상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인정해줘서 이런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요, 이런 전대차에 대해서 이 13조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13조 제2항에 보면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예요.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가지고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려면 전제가 뭐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 살아 있고 이렇게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있을 경우에 그때 비로소 대위해 가지고 대신, 즉 대위는 대신입니다. 대신 갱신 요구권, 입점 상인도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없으면 그 경우에는 전차인도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상가 같은 경우는요, 임차인이 임료를 내지 못해가지고 계약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갱신 요구권이 상실됩니다. 갱신 요구권이 없어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즉 A회사에 갱신 요구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입점 상인에게도, 즉 여기에서 의뢰인이죠, 입점 상인인 전차인에게도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민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신 것처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의 갱신 요구권 관련된 전차인 보호 규정은 전대인의 갱신 요구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대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상실된다면 상가 같은 경우는 상실 이유가 뭐였냐? 임대료 못 낸 거예요. 이렇게 임대료 못 내가지고 3기에 이르는 차임 못 내면 계약이 갱신 요구권 거절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전대인에게 갱신 요구권이 상실된다면 전차인 역시 갱신 요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안에서요, 이제 전차인인 의뢰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주장을 못해요. 그러면 이제 민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되는 것인데요. 아까 민법은 635조, 638조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민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게 문제되는데, 이런 의뢰인은, 자, 이런 전차인은 민법상의 기간, 즉 임대인이 해지한 경우 6개월 동안 전대차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된 거예요. 6개월 동안은 전대차 계약의 유효를 주장해서 더 영업을 할 수 있을지, 요게 이제 가장 핵심 쟁점이었는데 법원은요, 이렇게 봤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가지고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전차인에 대해서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자, 이 장면은 즉 638조 요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요게 통지 규정이었잖아요. 대항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판례는 대항할 수 있고 라고 해서 민법 638조 적용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해지의 의사표시가 임차인에게 도달하는 즉시 임대차 관계는 종료된다. 즉시기 때문에 이거는 곧 635조 요거 여기에서의 6월 이런 거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민법 638조, 민법 635조 모두 적용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민법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민법 638조 1항, 2항, 그 다음에 635조 2항은 이거는 기한의 약정이 없는 그런 임대차가 종료될 때를 규정한 것이지,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아서 해지될 때 그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대법원이 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안은 안타깝지만 이러한 관리단 소송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명의소송을 하다가 이 법원의 조정 등을 통해 가지고 관리단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게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된 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